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었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 채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네, 잠시 뒤 공수처가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잠시 뒤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지금 시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죠. 먼저 그 조희연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전에 이제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의하면 이제 국가공무원법 직권남용죄로 혐의가 일부 인정이 된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판단해서 경찰에도 고발을 했고요. 또 공수처에다가 참고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이 혐의 자체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고발한 사건을 이첩을 받고요. 그래서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이걸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혐의 내용 자체는 2018년도에 해직교사 5명, 그 중에는 한 명은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갈 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쟁자였죠.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 이제 특별 채용을 했는데, 네. 이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랄지 아니면 국과장들 그리고 부교육감까지도 이걸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 다 배제하고 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비서실장 한무실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은 채용 요건에 맞지도 않는데 특별 채용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그 혐의로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해직교사 특별 채용을 추진을 했다라는 게 현재까지 공수처의 시각이고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조 교육감 측의 입장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부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조교육감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채용이라는 것은 일반 채용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재량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위법한 절차랄지 위법한 한정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관련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것 같죠? 네. 관련된 자막을 먼저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공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공수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또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모두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네, 공수처는 조 교육감 등이 특별 채용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교사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일부 실무진을 배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뒤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사건을 지정하고 석 달 넘게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공수처 소환조사 당시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 년 동안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을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건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고 절차도 합법적이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고위공직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오전 공수처의 브리핑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피의자가 교사 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수사처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과 그리고 피의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 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예상이 됐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에서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성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해서 1호 사건을 부여했다는 것은
이제 기소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수사의 어떤 방향이랄지 아니면 기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이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특정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또 파장이 크겠죠. 예. 그런 만큼 공수처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걸 1호 사건으로 정했고 또 뭐 수사도 보면 이제 압수수색 절차도 거쳤고요. 그다음 7월에는 또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10시간 넘게 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뭐 공소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공소를 전제로 하는 공소를 의견을 전제로 하는 그런 수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공수처라는 게 한참 불거졌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지금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공소 제기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를 했잖아요. 왜 그런지 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법을 그 당시에 제정할 때도 기소와 수사권을 모두 갖게 되느냐 아니면 단지 수사권만 하고 기소는 이제 검찰에서 담당하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충형으로 나온 것이 고위공직자 중에서 검사,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단지 수사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기소랄지 불기소 결정은 공수처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기소할 수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그 사건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처럼 공소 제기가 적합하다고 결정을 하면 공소 제기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서 관련된 증거 자료를 검찰에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소 제기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이제 불기소 의견을 달아서 이제 검찰에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에서 직접 기소를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사건 받아봤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기소하기는 좀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 의견으로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거 기소 의견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또 불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공수처에서 보내긴 했지만 이게 이제 종국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검찰의 판단이 한 번 더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은 검찰에서 자기가 무죄를 충분히 더 입증을 하겠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 통해서 그 공수처 공소심의위 그리고 검찰 수사심의위를 비교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 교육감 측이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와 비교해서 절차적인 하자 문제를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고 유사점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이제 공수처의 이제 공소심의위원회하고 또 이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일단 그 목적을 보면 저희 CG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공소 제기를 할 것인지 여부. 그래서 공판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해요. 그래서 또 공수처에는 수사심의는 또 별도로 설치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공소심의위원회 때 피의자를 참석할 수 있느냐? 근데 규정에 보면 피의자가 참여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단지 수사관 검사가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지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낸 의견, 그러니까 서면이죠.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소집은 이제 처장이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이제 법조계, 학계, 뭐 언론계에서 추천받은 한 11명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심의하고 검찰 수사심의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누가 요청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공수처는 공수처장이 요청할 수 있고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에 또 요청할 수 있고 목적 자체도 공수처 자체 공소심의위원회는 공판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랄지 공소 제기랄지 전반적인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것처럼 절차에 있어서 유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변호인이.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수처법에는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유언도 상당히 좀 다릅니다. 공수처는 11명으로 딱 구성되어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2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네. 그 중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무작위로 추첨을 해요. 15 그래서 명으로. 15명 예. 정도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돼 있죠. 네. 앞서 변호사님께서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그 수사당국, 사법당국 관계자들만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원래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검찰의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그 검찰과 경찰의 그런 그 긴장 관계에 놓고 봤을 때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뭐 좀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이 요청을 할 때 검찰이 또 보완 수사를 해와라 뭐 이렇게 좀 이런 그 긴장 관계가 형성된 측면이 있어 왔었잖아요. 이번에 네. 공수처가 검찰 쪽에다가 기소 의견으로 기소를 요구를 했는데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한다거나 또 뭐 그런 긴장 관계가 설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는 이제 수사를 하는 거고 기소의 책임은 이제 검사에게 있는 거예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를 해서 유죄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기소를 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대로 기소했다가는 잘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보완 수사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죄가 굉장히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약간 어려운 그런 죄에 해당이 되고 굉장히 추상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리면 또 검찰에서 불기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 지금 관련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 10년여 동안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을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건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고 절차도 합법적이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공수처의 그 수사 심의에 관련해서 자신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좀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되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이제 정말 네. 완벽하게 수사를 했느냐 아니면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느냐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수사 기간이 거의 뭐 3개월 넘게 했잖아요.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는 사실 기소가 되고 만약 처벌받게 되면 본인의 이제 교육감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내년에 또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주장은 다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검찰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검찰에도 아마 변호인 통해서 의견서를 낼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적이 돼야겠다. 그런 부분을 의견을 내겠죠. 네. 그러면 검찰은 이제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를 한번 두고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수처도 1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굉장히 정성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과연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약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은 또 검찰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